오늘은 유튜브 과제로 책 리뷰를 하는데요. 엄청 시끄럽죠? 그 로봇 청소기 덕분에 그래도 편하답니다. 어떤 책을 골라볼까요? 어떤 것을 고를까요? 너다! 틱 나탄의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절망,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화 좀 안 내고 살 수 없을까? 목차가 있습니다. 눈 돌리면 화나는 거 투성이다. 제 얘기 같아요. 많이 먹어도 화는 풀리지 않는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성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라. 감정을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는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는 악이다. 화가 났을 때 남의 탓을 하지 마라.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그 연결고리를 끊어라. 무의식 입은 상처가 화를 일으킨다. 혼자서 화를 풀기가 어렵다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안갚음하지 마라.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애써 태어난 척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받는다. 화가 났을 때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라.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을 보라. 내 판단이 옳다고 100% 장담하지 마라. 속이 시원하려면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화난 상황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대방의 화가 당장 풀어지기를 기대하지 마라. 남을 용서하는 것도 화풀이의 한 방법이다. 내게 화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각자의 모자람을 스스로 인정하라. 화는 신체 장기와 같아 함부로 떼어버릴 수 없다. 행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파트 2.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고맙다는 말을 아껴라. 화를 선물로 돌려줘라. 화를 내뱉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화해는 곧 자신과의 조우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해와 연민은 나약하고 비겁한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화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사람씩 화를 참으면 전쟁도 막을 수 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항상 의식하라. 타인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는다. 화해 씨앗을 자극하지 마라.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돌봐야 한다. 마음속의 감정들을 파악하고 감싸 안아라. 인생에서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 편지는 끊어진 관계를 이어준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짐을 잊지 마라. 부록, 화를 다스리기 위한 4가지 방법. 오늘 유튜브 과제로 책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은 책장에서 화라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틱 나탄이라고 베트남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입니다. 옛날에 산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사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잘 내는 만큼 사과도 잘 하죠. 그래서 항상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를 풀기 위해서 한참 화가 많이 날 시기에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이 책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의 본문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는 좋은 씨앗을 보라. 81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물을 골라서 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여보,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제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씨앗들에게 날마다 물을 주지 말아줘. 당신이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불행해질 거고 내가 불행해지면 당신도 결국 불행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편협한 마음과 짜증과 절망의 씨앗에 물을 주지 말아줘. 나도 당신의 그 씨앗들에는 물을 주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나는 당신도 부정적인 씨앗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 당신이 불행해질 거고 나도 따라서 불행해질 테니까 사랑과 연민과 이해 같은 당신의 긍정적인 씨앗들에게만 물을 주겠다고 맹세할게. 플럼 블리지 사람들은 이것을 물을 골라서 주기라고 부른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화의 씨앗에 오랫동안 자주 물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그 씨앗에 물이 뿌려지도록 스스로 허락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좋은 씨앗에만 물을 뿌려주기로 주위 사람들과 협정을 맺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련을 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호해줄 수 없다. 화를 감싸 안고 잘 보살필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는다.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맨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씨앗이 너무 크게 자랐으며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타인은 부차적인 원인이었을 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타인은 우리에게 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다. 지속적으로 깊이 성찰을 하면 우리는 타인도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늘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감당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것을 끌어안아서 변화시키는 방법도 모른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그는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런 사람을 돕지 않았다. 물을 골라서 주기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그의 안에 들어있는 긍정적인 씨앗들을 골라서 물을 주면 그는 내일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보르도 지방에 사는 한 부부가 플럼 빌리지에 와서 법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나는 물을 골라서 주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에 나는 그 부부 중에서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법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의 꽃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 남편이 내 말을 대뜸 알아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씨앗들에게 물을 뿌려주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의 얼굴이 참으로 밝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그런 얼굴을 본 기억은 까마득한 옛날이었다. 그는 아내의 부정적인 씨앗만을 골라서 물을 주어왔다. 그는 수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동기를 부여해줄 스승이 필요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많이 까먹고 살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일에 부딪힘으로 인해서 화를 통제할 수도 다스릴 줄도 아니면 화에 굴복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좋은 책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스승을 거울 삼아 동기부여가 되고
삶이 달라지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당신은 화를 다스리고 있나요? 하투투의 한 부분을 읽어볼까요? 이외와 연민은 나약하고 비겁한 감정이 아니다를 읽어볼까요? 이외와 연민은 나약하고 비겁한 감정이 아니다. 이해와 연민은 우리에게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이해와 연민은 각각 우매와 냉정의 반대어다. 이해와 연민을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비겁한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해와 연민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소치일 뿐이다. 연민의 정을 가진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저항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들은 수많은 승리를 거둔 전사들이고 영웅들이다. 연민과 비폭력으로 행동할 때 나와 남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화로 비롯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하여 남을 비난하거나 응징하지 않을 수 있다. 연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감정이고 그러므로 불의에 맞서 싸울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인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타인들이 아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와 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폭력과 무지와 불의다. 연민과 이해로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타인들과 싸우지 않고 다만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속성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우리는 타인들을 죽이고자 원하지 않고 다만 어떤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다. 보행 명상은 강한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수련이다. 그것은 우리를 고요와 견고와 평화로 감싸 안는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치자. 인솔자는 그들을 계속 천천히 걷게 해서 온몸이 흠뻑 젖게 할 것인가? 그건 이지적인 행동이 아니다. 훌륭한 보행 명상, 인솔자라면 당장 보행을 조깅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서 보행 명상의 기쁨이 그대로 유지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비에 흠뻑 젖지 않게 하고서도 얼마든지 수련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지적인 방식으로 수련을 해야 한다. 연민의 정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들이 나를 짓밟거나 나를 파괴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위험한 사람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연민의 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계속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의 화를 키워가는 것을 막아주려는 동기를 가지고 그를 격리시키도록 해야 한다. 마음속의 연민과 이해가 살아있도록 자신을 다독여야 할 것이다.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 지금 내 안의 성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화가 많았던 시절에는 이런 깨달음은 없었죠. 부록이 있어요. 화를 다스리기 위한 4가지 방법. 일단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맹세. 이 부분만 읽고 마칠게요. 평화조약. 오래도록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과 이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더 이상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 혹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내 화를 억누르지 않는다. 3.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하고 나 자신에게 돌아가서 내 마음의 화를 보살핀다. 4. 차분하게 24시간 이내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내가 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나 편지를 통해 얘기한다. 5. 주말 혹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만나서 문제를 차근차근 얘기해보자는 뜻을 말이나 편지로 전한다. 6. 난 화나지 않았어. 난 괜찮아.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화낼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7.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
누워있을 때나 일을 할 때, 운전을 할 때, 순간마다 삶을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미숙하게 처신한 적은 없는지, 나의 습관적 에너지 때문에 타인을 해친 적은 없었는지 살핀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강렬한 화의 씨앗이 내가 화를 낸 1차 원인이었으며 타인은 단지 부차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타인이 고통받고 있는 한 나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8. 내가 미숙하고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사과한다. 9. 그를 만나서 차분하게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금요일 저녁의 약속을 뒤로 미룬다. 또한 나는 타인을 화나게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타인의 감정을 존중한다.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2. 문제가 생긴 즉시 시비를 따져보자고 그를 조르지 않는다. 3. 그가 만나자고 제의하면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 기회가 된다면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사과한다. 5. 의식적인 호흡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내가 가진 화의 씨앗과 처신의 미숙함과 습관적 에너지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면 나의 고통이 덜어질 거라고 그릇되게 생각했다. 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나는 나 자신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6. 내가 미숙하고 자각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변명을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리지도 말고 즉시 사과한다.